불원복의 항일 독립운동 100년의 길. 여러분, 임시정부가 상해를 거쳐 준경이라는 내륙도시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지금부터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과정 속으로 같이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상해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지부가 있던 상해입니다. 만국공묘에서 김용달 교수님께서 열띤 강의를 해주시고 나서 신교식 선생님과 박은식 선생님의 묘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만국공묘를 지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3월 1일 경성에서 선포된 3일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통치를 부인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황포강을 지나 홍커 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 일본군의 열병식 날 윤봉길 이사님께서 일본군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성공적인 의거를 하셨습니다. 매원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 앞에서 묵념을 하고 의거 장소로 추정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홍커 공원에 계신 중국인 할아버지께서 한국어로 잘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라고 써주셔서 즐거운 상해 관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주 옆에 있는 가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흥은 김구 피난처가 있는 곳입니다. MBC 프로그램 중 선을 넘는 녀석들에 나온 곳인데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배를 타고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구도 있는 곳이라 그 당시의 상황이 많이 절박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당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묵었던 침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이동영 선생님, 그리고 김혜안 선생님과 그분들의 가족들까지 먼 이국 땅에서 고생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긴 절강성 항주입니다. 기차를 타고 항주에 도착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잠시 묵었던 여관에 갔습니다. 이 군영 반점은 항주 임시정부 요인인 김철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에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한계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나중에 중국의 도움으로 항주 서우와 가까운 호변촌, 현재 항주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남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남경은요, 난징 대학살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김원봉이라는 독립운동가께서 금릉대학을 졸업하고 천령사라는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세우셨습니다. 1932년 7월에 이 분을 중심으로 양성소가 설립되었고요. 이 당시에 중일전쟁으로 인해서 일본군이 중국 국민을 30만 명을 죽인 난징 대학살이 터집니다. 다음 준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준경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종칭이라고 하는 이곳은 내륙 깊숙이 있는 곳이며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삼균주의의 바탕을 둔 건국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준경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랑부를 방문하여 당시 일본군 진압을 위한 과정과 국민당과의 연합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광복군을 양성하여 1944년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려던 중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고 국내를 돌아오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말을 되새기며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를 기억하고 배워야 함을 잊지 맙시다. 그 다음은 저희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피난 경로에 대한 스톱모션을 제작했는데요. 이어서 감상하고 끝내겠습니다. 국민대표 회의 이후 임시정부가 침체기를 겪고 있던 중 한 청년이 임시정부에 나타난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시계는 6원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선생님 것은 불과 2원짜리입니다. 저의 것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바꾸시지요. 윤동지,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1932년 4월 29일 나는 홍커우 공원으로 향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빼앗긴 주권을 찾기 위해 대한독립 만세! 의사가 던진 폭탄은 단상에 서있던 시라카와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과 노무라 해군 사령관 사이에 떨어져 폭발하였다. 시라카와 노무라 우에다 등 한국과 중국 대륙 침략에 앞장선 일본 군부 전개의 핵심 인물들 다수가 중상을 입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사형은 이미 가고 있으므로 하등 말할 바 없다. 윤 의사의 의거 활동 이후 침체되었던 임시정부가 다시 살아났다.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내부적으로도 큰 성과였기 때문에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독립이 머지않을 것이다.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 의거 후 일제의 감시를 피해 20여간 상해 은신에 있다가 가흥으로 피신하였다. 1932년 5월 하순 광동인으로 변장하고 동탑사에서 잠시 피신을 하였다. 3당의 합당 문제를 논의하고자 조선혁명당의 지정천, 한국독립당의 조소왕, 그리고 한국국민당인 김구가 만나게 되었다. 김구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김哥老师活不了多久，手术还是不做为好。 김구老师还活着，得快点准备手术。 그 후 김구 선생님은 충칭 임시정부의 요인이 되어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였다. 感谢中国对我们历史的保存，